자, 그러면은 우리 칸 선생님의 주말 추천작으로 네. 연결이 되겠군요. 네, 분위기 좀 바꿔서 네. 좀 무겁게 가야 됩니다. 왜냐면 리셋이구나. 세월호 관련 다큐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실 4.16 맞았을 때 저 세월호 관련 영화를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리셋이라는 그 매불쇼 관련 영화 소개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세월호 그만 얘기해라 이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세월호는 계속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얘기돼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환기돼야 되고 추억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 영화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 6년의 기록 그 매불쇼 팬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일은 저기 더 숲이라고 노원에서 이제 2시부터 지휘 상영이 있고 거기는 윤성은 씨가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패널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참사 바로 전날 2014년 4월 15일 날 제가 한국을 왔었거든요. 그 뭐 제가 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일로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아내랑 저기 병원 쪽 가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하기 힘든 그런 체크 같은 거를 한국에서 다 하려고 약속을 잡아서 가고 있었는데 배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뭐 다 구조됐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렇지 우리 한국은 대단한 나라니까 뭐 그 정도 사고야 다 구하지. 그렇게 하고 이제 딴 일을 보고 밤에 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디지털 SLR 하나를 들고 혼자 진도를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도체육관 주위에 제가 사실 그때 영화를 찍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좀 현장 스케치를 조금 하고 그냥 목격한 거죠. 그 케이오스를.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돌아가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턱조이도 그렇고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고 그게 이제 어떤 영화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2015년 말경부터 좀 해가지고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여름 겨울 먼 게 아니고 2016년에는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한 7개월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좀 많은 분량을 채웠는데 사실 편집에서 많이 못 썼어요. 예. 저는 참사 초기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 정말 왜 구조하지 않았나? 아니 우리 해경은 그렇게 무능력한가? 뭐 지금 뭐 뉴스타파나 그런데 기사 나오는 것들 보면 뭐 총체적인 난국이고 총체적인 무능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팩트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영화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리셋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가장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미학적인 그 완성도까지 고민을 하면서 왜 본인이 촬영을 전공한 교수고 그래서 2.39대 1이라는 흔치 않은 시네마스코프 화면으로 찍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 그다음에 그 윤소실 감독의 영화 같은 경우도 다른 세월의 영화들이 수준이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찍은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뭐 흔적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다이빙 벨, 저 이상훈 기자 고친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그런 거를 따질 거 없이 그거를 기록에 담았다라는 그 의의 때문에 우리가 다이빙 벨을 인정한 거고 그 부산영화제에 그렇게 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영화는 이제는 수준까지도 그래서 그 영화 그 연출이 보이는 어떤 거리감까지도 물론 상대적으로 그 침몰 10년이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리를 떼고 차분차분히 이제 짚을 수 있는 단계가 됐구나. 그리고 박용태 씨 같은 조사관의 이불을 통해서 4가지 이상함 그리고 3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리셋이 되니까 앞으로 이 영화들을 또 더 뛰어넘는 어떤 또 다른 세월호의 시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영화가 굉장히 특별하게 지금 저한테는 자리하고 있고 제 인생을 결국 바꾼 두 영화로 머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집안일 좀 하면서 세탁기 돌려놓고 지금 카메라를 급하게 켰습니다. 조금 대본 같은 걸 좀 써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이 날것의 감정을 두서없이 남겨놓고 그냥 마치 대본을 읽은 것처럼 편집을 잘 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눈을 뜨게 됐냐를 생각해 보면 그 계기가 세월호 때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였나? 뭐 졸업할 때쯤이었나 그랬을 텐데 뭐 밀린 그 이제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갚고 또 이래저래 막 투잡 쓰리잡 하느냐고 바빴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관심 못 갖다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세월호에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분명히 이제 처음에 구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현장에서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게 또 흘러가는 걸 보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구나. 근데 단순히 그 무관심한 사람들한테 정부나 언론이 합작해서 거짓말까지 해버리면 정말 그냥 그 피해자들은 고립당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슬픔이나 절망으로만 남는 건데, 자,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혹은 발생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이고 국민인데 어느 정도는 그 최악의 절망까지 빠지지 않게끔은 해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죠, 국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대단한 어떤 정의나 올바름을 얘기하려고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여차하면 모르고 살다 보면 저 뉴스에 혹은 다큐에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혹은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냥 운 좋게 내 차례가 아직 안 왔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고 마음을 그때부터 좀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뭐 정의롭고 선하냐 아니면 뭐 모르고 산다고 해서 뭐 나쁜 사람이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모르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알게 된 이상 이미 알게 된 걸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이 모양 꼴로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관심 없고 모른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만약에 이제 더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를 알게 된 이상 차마 모르는 척 할 수 없게 된 사람들끼리라도 좀 힘을 모으고 보태주자. 그것만으로도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 아직도 세월호 이야기를 하냐, 왜 상관도 없는 일에 그렇게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런 걸 보러 가고 뭐 집회를 나가고 하냐, 뭐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긴 한데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마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나한테 그런 불행이 닥쳤을 때 주변에서 모른 척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의 저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키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영화만의 좀 특이한 점을 제가 느끼는 특이한 점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막 뉴스나 매체에서 만져진 자주 보던 영상보다 약간 이제 정말 이제 다큐다 보니까 조금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 그리고 이제 이 다큐는 그 유가족들의 이제 이야기 시선에서 이렇게 쭉 팔로우하는 느낌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 뉴스 채널에서 드라이하게 보여줬던 영상들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물론 뭐 영화를 잘 모르니까 무식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큐라는 장르가 영화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좁은 의미에 제가 그냥 얼굴하고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그런 극영화만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큐가 이렇게 영화관에서 볼 만한 그런 게 되나? 그냥 그 PD수첩이나 뭐 스트레이트나 이런 것처럼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고 어떤 감독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엮어내느냐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큐도 어떤 극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네,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네, 영화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은 댓글로 이제 또 어땠는지 각자의 소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그 전찬일 선생님하고 사진도 찍고 감독님하고 사진도 찍고 윤성원 평론가님하고도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혼자 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네. 또 오늘은 왠지 모르게 괜히 그렇게 내성적이고 싶더라고요. 네.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꼭 그날 왔었다 얘기하면서 꼭 인사드리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본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라서 감사합니다. 영화 꼭 봐주십시오. 네.